사실은 거대 언론사와 본질을 다투고 싶지만 문제는 거대 언론 권력의 모습이 기자님들 손끝에서 생산되는 기사이기에 1차적으로 기사님들 뉴스에 분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는 한번 뉴스를 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 이름도 책임성 있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팩트와 진실에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만약 책임성 강구하고 가짜뉴스, 혐오 뉴스를 생산한다면 비난과 조롱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다면 언론에게 사실을 보도하라고 말할 자격은 저는 예술인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당연히 풍자를 할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풍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실을 왜곡할 자유까지 누릴 수 있을 권리는 없기 때문이고요. 특정 언론사들이 정파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거를 제가 같은 업계에 있다고 해서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현실은 공익적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를 한다던가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하는 일부 잘못된 보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가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반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무조건 가짜뉴스 왜곡 보도라고 폄하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미디어 오늘 우리 예술가도 수용자이자 대중들이며 언론 소비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언론에 대한 불신이 많이 쌓여왔습니다. 요즘 많이 나오는 단어들 중에 언론에 관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가짜뉴스와 기레기란 단어가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왜곡, 혐오, 과장, 축소, 빨대라는 뉴스와 언론이라는 지적도 심상치 않게 들립니다. 기사를 위장한 광고 기사는 어쩌면 언론사의 현실을 대변하고 있는 듯하지만 이게 본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이 정부를 다루면서 돈과 권력을 향한다면 그런 의도가 오류를 타고 넘어가는 현실이라면 가짜뉴스든 혐오뉴스든 매국뉴스든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정파성, 현실성 등으로 퉁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언론을 주제로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자님들이 기자와 기사를 주제로 비난 조롱했다고 법적 조치를 운운합니다. 사실은 거대 언론사와 본질을 다투고 싶지만 문제는 거대 언론 권력의 모습이 기자님들 손끝에서 생산되는 기사이기에 1차적으로 기사님들 뉴스에 분노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는 한번 뉴스를 내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게 됩니다. 그래서 기자 이름도 책임성 있게 밝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만큼 팩트와 진실에 다가갔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만약 책임성 강구하고 가짜뉴스, 혐오 뉴스를 생산한다면 비난과 조롱도 감수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해총이 작품이라고 부르는 이 게시물은 타인의 성명이나 소속, 초상 등 허락 없이 사용하여 인격권을 침해한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작가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 블로그의 내용도 그 명예훼손죄에 위반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번 토론회의 제목은 이게 풍자냐 증오냐가 아니라 불법이냐 범죄냐라고 붙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불신시대의 저널리즘 회복 방안이 아니라 언론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적법성 기준 마련이라고 제목이 정해졌어야 중립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셨겠지만 이 작품에서 풍자가 느껴지나요? 저는 그렇지 않고요. 예술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은 말씀하신 대로 주관적이라는 걸 전제하더라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굴과 이름을 대놓고 공개를 하면서 신상을 털었죠, 이른바. 근데 이를 해악을 곁들여서 돌려서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없고요. 핑크색 얼굴과 험상궂은 인상을 모욕적으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관객들이 그걸 웃으면서 볼까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언론의 자유만큼 예술의 자유와 표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야가 다른 만큼 표현의 결은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사실에 근거해야 되죠. 일일이 다 속아내기는 어렵지만 7년 전에 언론사를 퇴사한 사람도 있고 지금 소속이 다른 사람도 있고 사실관계가 다른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뭐 그런 기본적인 인적사항 빼놓고도 왜 해당 언론이 그 캐리커처에 적시돼야 되는지 기준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박 작가는 오보를 인정하면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오보인지도 저는 알 수가 없고요. 물론 예술작품이라는 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 사람과 실명에 소속을 해서 풍자를 하겠다고 하면 설득력 있는 근거와 설명이 따라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술적인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어긋난다면
언론에게 사실을 보도하라고 말할 자격은 저는 예술인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당연히 풍자할 자격도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혀 풍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사실을 왜곡할 자유까지 누릴 수 있을 권리는 없기 때문이고요. 특정 언론사들이 정파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거를 제가 같은 업계에 있다고 해서 옹호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물론 현실은 공익적 사생활을 무분별하게 공개를 한다던가 범죄 수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게 하는 일부 잘못된 보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을 저희가 부정하자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특정 진영이나 이념에 반하거나 자신들에게 불리한 무조건 가짜뉴스 왜곡 보도라고 폄하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민예총이 제가 알기로는 진보적 예술단체라고 들었는데 팩트도 부정확한 언론 혐오를 가지고 예술과 표현의 자유라고 감싸고 도시는 거는 를 진보라고 포장하면 저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중세에서는 어떤 그림이 있었냐면은 판사가 이제 재판을 잘못한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 판사 정확하게 이름 까고서 그리고 그 그림에서 아주 세세하게 가죽을 벗기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 정도까지 그리는 것들이 지금 예술에서는 지금 그게 명화라고 해가지고 세계적인 미술관에 걸려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표현 기법들은 상당히 다양한 부분 속의 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력을 좀 감시하고 사실 보도를 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을 갖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근거 있는 예술적인 풍자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좀 열려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 개인의 실명과 소속과 그런 얼굴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노출해서 이렇게 비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그 부분은 부정하고요. 언론은 살아있는 본론이라고 보지 않느냐,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언론 살아있는 권력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언론 무서워합니다. 기자들 풍자할 때 무서워합니다. 왜? 살아있는 권력이니까. 한번 걸리면 다 털리니까. 국회의원도 죽고 장관도 죽으니까. 살아있는 권력 맞습니다. 풍자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게 완성도도 높지 않고 그냥 캐리커처의 하나, 자기 표현의 하나인 작품을 기자님들이 독 키워줬어요. 오히려 저는 여기 아까 발표하신 김문성 작가님의 소녀상 같은 경우가 진짜 작품이고 예술적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기자님들이 박찬호 작가를 그렇게 키워주셨어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도 저희가 이렇게 양쪽 입장을 정말 객관적으로 들으려고 애를 많이 쓰면서 들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호 존중이 먼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자협회 측에서도 이제 관련된 기자님, 협회원들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를 단체를 대성을 그냥 나오신 거고 개인적인 입장은 아니셨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회원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해주신 거고 김문성 기자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토론회가 격하고 많은 부분들을 내놓고 이야기해야 되나 또 그 가운데서는 또 하나 방향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호 존중하고 좀 들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끝나고 나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거기에 등장한 기자 한 분하고 처음에 톡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한테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엇입니까? 하십니까? 서울민예청 굿바이 2 전에 자신이 등장했을 때 느낌은 굿바이 그거 나오기 전에 이미 한 2년 전서부터 인터넷에서 봤습니다. 특징을 잘 살려서 되었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실력 있는 화백입니다. 고객님 교수님 아까 박창호 작가 작품이 뛰어나지 않다고 하시는 거 취소하셔야 됩니다. 근데 왜 소송한다고 그런가요? 그게 기자협회에서 하는 건데 동참할 기자 신청받는 거 저는 안 했습니다. 왜 안 하신? 민주주의 국가인데 표현의 자유가 있는 거죠. 이 당사자 얘기입니다. 저는 이 안에, 이 대화 안에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냅니다. 첫째, 언론이든 예술이든 정파적인 것이 매우 자연스럽다. 정파적이지 않은 듯 위장된 정파성이 문제다.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 예술가뿐만 아니라 누구도 대한민국에 보면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초적 원리다. 3. 그래서 법리적으로 다퉈보시라. 제가 모르긴 모르겠지만 세게 나오는 쪽이 질 거다. 김봉철 부회장님 아까 말씀이 풍자냐 증오냐가 아니라 전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하시는데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언론개혁을 위한 예술가들의 행동? 언론개혁이라는 말씀을 들을 때 김봉철 기자님 어떤 생각으로 이 단어를 들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것인가의 방안을 모색해보자라는 이 전제 자체가 이 당위가 이미 신뢰를 상실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다는 이 불편한 현실, 저는 제가 저희 전시를 올리면서 소개글에도 그렇게 썼어요. 팩트체크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불편하다고. 기자가 실명으로 사명을 다해서 소명을 의식을 가지고 자기 실명으로 기사를 썼으면 그게 사실이어야지 그 기사를 팩트로 체크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생각을 하는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사회 보시는 교수님께서 저희 언론개혁 언론중재법을 반대하고 있다 단정을 주셨는데요. 저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있는 규제로 충분히 작동이 된다면 더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정확한 입장이고요. 아까 플로어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언론인이 자꾸 권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5년차, 7년차 여기자가 언론 권력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서 소송을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는 겁니다. 그 전에 사과 요구를 했고 박찬욱 작가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접점을 못 찾아서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을 하는 거고요. 언론개혁이라든가 오늘 제가 전제 말씀드렸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어도 저희도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인격을 모독하는 작품들이 그런 언론 신뢰 회복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제가 사실은 언론 쪽과 굉장히 가까운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94년대 KBS 방송민주화 투쟁할 때 그 기념물을 만들어서 지금 KBS 안에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성유부 특별상도 받았고, 그리고 이영희 선생 작업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프레스센터 앞에 있는 언론자유 조형물도 저희가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5.18 재단과 한국영상위원회가 함께하는 그 유리겐 힌터펠츠 상을 저희들이 이제 트로피를 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 전시에 그런 작품을 냈는데 그거는 조명이 안 되더라고요. 아예 그냥 빨간 안에도 그걸 넘어가고 설명을 안 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이제 정말 발로 뛰고 의로운 그 기자님들을 많이 조망을 하고 그 작품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비판하는 것도 있고 좀 조롱스러운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할 것은 같아요. 근데 박찬호 작가님이랑 같이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주목을 못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이 언론 개혁을 위한 작업을 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선배 언론 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 저희들은 기꺼이 바치려고 노력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